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 28일입니다. 제가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제가 정말로 그 2월 20일 날 그 파이 코어팀 그 니콜라스 박사하고 그한 거를 정말로 보고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3월 7일부터 파이 경제학교도 다시 하지만 오늘 영상 이제 거기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서도 뭐 파이 1파이 가격 걱정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10불이건 100불이건 1000불이건 그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제가 저 자신한테 이 파이 네트워크를 제가 하면서 특히 상장 후에 1년간을 지켜보면서 이번 2월 20일 날 또 니콜라스 부부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제가 느낀 점 1차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파이에서 이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한다. 파이코인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뭐 19.6, 19.9 뭐 노드 사용자 주의하세요. 노드 동기화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노드 하고 있지만 제가 파이를 안 했다면은 사실은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부터 어차피 뭐 파이 경제학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채굴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솔직히 목표는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돈 주인은 내가 되는 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파이는 근본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파이가 왜 더디냐면 이런 거죠. 암호화폐라는 것을 자기네 부부들이 처음 하면서 생각한 게 도대체 사람들이 뭘 거래한다라는 거지? 화폐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뭘 거래한다는 거야? 무엇을 거래하지?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거래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여태까지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금융 메커니즘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한 거죠. 블록체인도 그렇고 웹 3.0도 그렇고 이게 지금 파이코인의 진짜 힘이죠. 뭐 노드 뭐 이런 말 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노드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야? 프로토콜은 특정한 기술이나 규칙 어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떤 기술이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소금물 포도당 주사부터 놓잖아요. 이게 어떤 게 돌아가려면 이 신체라는 것도 돌아가려면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규칙 혹은 방향성 이게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이가 노드를 하는데 어떤 규칙이나 방향성 이거 가지고 노드 보상도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내 인생은 어떤 프로토콜로 운영되어 온 것일까? 분명히 내 인생에도 어떤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는 돈이건 뭐 인간관계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차트를 보건 내 인생은 어떤 프로토콜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걸까? 근데 분명히 내 인생에도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인류학 박사랑 컴퓨터 공학자랑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저 자신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 그런 프로토콜이 분명히 있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에도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점쟁이나 뭐 주역하는 사람들이 사주쟁이들이 뭐 얘기는 하죠. 근데 업그레이드와 동기화를 해 주었나? 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동기화 있잖아요. 뭐를? 노드를. 내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 해준 적도 없고 동기화 해준 적도 없어. 이제 동기화하는 방법도 알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하던 파이 학교 다시 하는 거죠. 근데 노드는 내 인생에 비유하면 뭐가 되지?
지금 노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노드는 뭐 얼핏 생각하면 각자 개인이 하나의 노드죠. 개인이 하나의 노드죠. 예전 같으면 호주 제도가 있어갖고 메인 노드죠. 호주가. 나머지는 다 반개 노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제가 파이코인 안 했으면은 배울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겠죠. 훌라닥거리면서 올라가면 팔아먹을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의 이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암호화폐에 꼭 거래한다는데 뭘 거래하는데 니네? 웹 3.0 한다는데 무슨 웹 3.0인데? 블록체인 한다는데 왜 하는 건데? 이거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프로토콜도 모르고 업그레이드도 안 해줬고 동기화도 안 해줬고 노드가 뭔지도 몰라. 저도. 환갑 진갑 다 지난 놈이. 그래서 이걸 보면 파이 코어팀 노드 중요 정책을 편다는데 일단 노드부터 인생이랑 비유하면 신경계의 뉴런과 시냅스, 우리 가장 직접적인 비유. 그러니까 노드가 우리 몸이라는 건 알겠는데 가장 직접적인 비유는 신경망이다. 뉴런과 시냅스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 내려가면 지금이라도 안 팔으면 안 될 것 같고 못 올라가고 있으면 짜증나서 그냥 채굴도 안 하고, 누가 그렇죠? 신경망에서 정보 전달을 그렇게 하는 거죠, 뇌에.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망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인 뉴런이 바로 네트워크의 노드와 역할이 같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노드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건 뭐죠? 우리의 신경망을 정확한 곳에서 정확히 하게 하는 거죠. 아무 때나 사고 아무 때나 팔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런 거죠. 노드는 뉴런이다. 전기 신호를 받아 다음으로 넘길지를 결정하고 처리한다. 노드 링크, 시냅스, 축삭돌기,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케이블, 수조 개의 뉴런이, 우리 몸의 수조 개의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은 거대한 인터넷망의 노드 구성과 몹시 흔하다. 그러니까 파이코인 노드가 38만 대다. 이게 지금 다른 거랑 비교도 못하니까 왜 38만 대나 필요하죠? 어마무시한 망을 만들 거니까. 이런 인체로 따지면 신경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노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뭐 오장육부 있잖아요. 간, 심장.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가 있고 명령을 내리는 우리 단말기가 있죠. 중앙 서버 노드, 뇌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핵심 노드. 여태까지는 3대 갖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앙 서버 노드고, 노드에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 뭐 보상을 주겠다. 그게 단말 노드죠. 외부 환경과 접촉하며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최종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끝부분의 노드. 서버 노드와 단말 노드. 이게 우리의 촉수돌기라는, 뇌의 촉수돌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절. 우리 몸에는 뇌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신경을 모으고 배분하는 그 신경절이 있죠. 요게 파이 네트워크 같으면 라우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대. 파이코인이라는 게 생겼대. 그러면은 이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좋은지 나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끊어져 있죠. 이걸 다시 연결시켜야죠. 그래야지 뭐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하는, 주식을 하건 코인을 하건 뭘 하건 이거라는 거죠. 요약하면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체를 비유하면 노드는 뉴런이나 주요 장기와 같다.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한다. 링크는 신경망이나 혈관과 같다. 정보와 자원이 이동하는 통로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패킷은 이제 호르몬이나 신경순, 실제 이동하는 정보 데이터다. 호르몬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호르몬을 이기려면 신경망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걸 해야 되죠.
신경망을 우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뉴런과 장기에 대한 정보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결국 노드는 인체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 소통하는 핵심 지점이죠. 우리 뇌처럼. 혹은 대표적인 게 노드죠. 뇌죠.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 소통하는. 우리는 왜 새로운 거 보면 두렵죠?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저도 그래서 비트코인 알면서도 못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다 두렵거든. 처음인 건 다 두렵거든. 지금 파이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웹 3.0이라는 게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가지도 않았어. 전부 금융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갈 때 이 파이오니어들이 생태계에서 돈 벌 기회를 거기서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거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두 번째죠. 세 번째로 여기 사실 진짜 웹 3.0 준비 중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웹 3.0이 뭔지 정확히 몰라. 웹 3.0은 웹 2.0은 거대 기업이 관리하는 대형 도서관이라면 웹 3.0은 모든 시민이 각자의 열쇠와 정보를 가진 자치마을, 자치도서관이라는 거죠. 이거를 인간 세상의 구체적인 요소들로 비유하면 이렇다. 신분증, 국가 발행 아이디와 개인 인감 도장. 웹 2.0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건물 관리인에게 나 들어가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것과 같다. 관리인이 내 출입증을 뺏으면 나는 내 방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웹 3.0이 되면 내가 들고 다니는 마스터키가 있다. 어떤 건물이든지 내 키를 갖다 대면 내가 누구인지 증명된다. 관리인의 허락 없이도 내 데이터를 온전히 소유한다. 이거를 탈중앙화 신원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KYC가 다들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웹 3.0 제대로 준비하는 거는 파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YC 하는 거죠. 이게 개인 인감 도장 정도 돼야 되잖아요. 막 도장이 아니잖아. 이걸 준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 맡겨둔 돈이 있고 거래소에 맡겨둔 파이코인이 있고 내 지갑에 갖고 있는 게 있어. 수탁한 게 있고 비수탁한 게 있어. 웹 2.0은 내 돈은 은행 전산상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은행 서버가 미비되면 내 돈을 쓸 수 없다. 웹 3.0은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공간에 오직 프라이빗 키로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간섭 없이 세계 어디론지 보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KYC가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모닉 24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또 KYC, 웹 3.0 하려면 KYC를 파이처럼 해야 된다. 아직 법규가 미비하고 아직 얼렁뚱땅해서 그렇지 진짜 웹 3.0 세상으로 가려면 파이의 KYC를 누군가가 요번에 니콜라스 부부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KYC는 다른 기업들을 위해서도 한다. 이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가 이제 보게 되면 파이 생태계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파이 KYC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이제 이거죠. 여기서 정말로 이제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가치 이동,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참여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신원의 문제, 즉 KYC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파이가 개발해 놓은 것, 그리고 앞으로 진화되는 것은 외부 프로토콜을 위한 서비스다. 우리는 파이의 KYC 기술과 제품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가 대규모로 파이 KYC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전부 KYC, 웹 3.0은 파이 같은 KYC 없이는 말 비틀어서 사용하는 사기꾼들이 많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시장의 명령과 마을회의와 같다. 웹 2.0 서비스 운영 방식은 기업 이사회가 한다. 사용자는 그 규칙을 따르거나 떠나야 된다. 웹 3.0은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마을회의 시스템이다. 마을의 중요한 규칙을 정할 때 기여도가 있거나 토큰을 가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방향을 정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마을회의를 하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 보시거나 가짜거나 차명이거나 도명이거나 하면 마을회의 개판되는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주민도 아닌 사람이 와서 더 떠들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 진짜 KYC를 해야 되는 거죠. 다오라는 걸 하려면, 웹 3.0이라는 걸 하려면, 탈중앙이라는 걸 하려면, DID라는 걸 하려면, 지금 현재까지 탈중앙화 DID 말은 하고 탈중앙화 말은 하고 다오라는 말은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허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다가 수출도 할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웹 2.0과 웹 3.0은 소장농과 자장농이다. 웹 3.0은 내가 만든 콘텐츠는 내 자산이 된다.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을 누구에게 팔지, 얼마에 팔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수익도 직접 챙기는 자장농이다.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에서 앱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고 덱스나 유동성 풀에 들어간다라는 게 전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웹 3.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 코어 팀 KYC 하시는, 근데 이렇게 보니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전부 이제 이렇게 뭐 읽기, 쓰기, 탈중앙, 핵심 키워드, 권력의 주체, 데이터 저장, 보상 체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구글 제미나이에 물어갖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이 웹 3.0을 결국 내 데이터와 자산의 주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개인이 각자의 금고와 장부를 들고 다니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글 제미나이에서 저보고 혹시 평소 관심 있으신 것이 파이 네트워크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KYC 하면은 KYC라는 말이 나오면 파이가 서서히 그 대표 주제로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에서. 엄청나죠? 웹 3.0, KYC 이런 거 딱 하면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영상 보고도 1파이 가격 걱정하는 분, 그분이 되려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류학자와 컴퓨터학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인데 왜 우리는 가격만 보느냐 이거죠. 니콜라스 마누라 청띠와 빵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도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체에 비유하는 거를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렸죠. 사실은 굉장히 오늘은 의미가 깊은 건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 2월 말일 영상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